우리 다음 시간 가볼게요. 어, 여러분 그 4쪽으로 가시면 결과의 결과 패턴이 방금처럼 같은 방향으로 저렇게 흘러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이제 결과의 결과 패턴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됐죠?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결과의 결과처럼 가는 건 맞는데 결과가 반대로 가는 거죠. 뭐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고. 간단한 얘기인데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뤘다.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게 꿈을 이룬 그것이 결국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런 게 문제점으로 가는 결과의 결과예요. 분명히 꿈을 이뤄서 행복해지는 게 맞는데 반대로 불행해졌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흘러가면 어쨌든 결과가 내려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문제점이죠. 역시 원인이 문제점이라고 했으니 얘가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를 갔다. 근데 좋은 대학교 가서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교를 갔을 때 문제점이에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의 결과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런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또 2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아까보단 선지가 적거든요. 2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판단해 보시고 선지도 한번 보고 왜 그런지 보시면 돼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또 첫 번째 문장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엘리 위트니가 이 친구를 만들었고, 그래서 러 커튼의 처리 속도가 빨라졌어요. 아, 저 친구가 만들어지면서 저 러 커튼 처리 속도가 빨라졌구나. 빨라지면서 생기는 결과는 그 작물이 어떤 결과가 된 거죠? 인투니까 바로 미국 남부에 가장 수익성이 있는 수출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또 그냥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냐의 차이인데, 이런 게 이제 또 자꾸 이걸 아무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트랜스폼드 이걸 끝까지 못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거로부터 변했다. 뭐 그리고 막 트랜스폼드 인투 명사 막 외우고 앉아 있고.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죠. 수거 같은 거 외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거 때문에 막 큰일 났다는 적이 있는지. 자, 분명히 그죠. 1월 달부터 수거 같은 걸 외우니까 못하는 거라고. 그런 걸 암기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잘하겠냐고. 자, 이래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걸 다 암기나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영어 선생님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겠죠. 야,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 해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모든 건. 제가 변해가지고 가장 수익성 있는 제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 다 잡았고 수익성 있는 제품이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 찾으러 가면 되겠죠? 그럼 수익성 있다는 얘기가 원인 자리에 있으면 되겠죠? 수익성 있다는 얘기가 원인 자리에 있는지를 보려고 갔더니 여기 이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인 자리에 profitability의 증가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owever가 있는 이 자리에 however가 있어서 본 게 아니에요. however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얘를 본 건 원인 자리에 profitability가 있으니까 본 거예요. 근데 however가 있는 자리에 하필 이렇게 있으니 결과가 내려가는 결과겠지? 라고 본 거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 그러나 따위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찾는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활용해서 그렇다면 어떤 반박이지를 궁금해하는 거지. 그러나다는 아니에요. 절대.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요 속도가 증가하면서 프로피터블 해졌고, 그런데 그 프로피터빌리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결과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증가한 것에 문제점이 되겠죠. 원인을 봐야 되니까. 수익성 증가한 건 좋은데 수익성 증가하면서 생긴 문제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잠시 또 이거를 보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입혀볼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제일 먼저예요. 항상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쌓으면 글을 어떻게 쌓는 게 가능해지는 거냐. 논문 같은 걸 쓰시는 분들께서는요, 요약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 방대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걸 글을 읽는 독자가 쉽게 이해하려면 자꾸 한 번씩 요약해 주면서 가야 돼요. 아니면 애들이 그걸 까먹잖아요. 논문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기가 아니라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게 이제 제가 입체적으로 쌓으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이 반복될 때가 많냐면 이렇게 A 때문에 B가 된다 같은 걸로 시작하는 글에서 A 때문에 B가 된다라는 얘기로 한 번 더 반복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가 나왔을 때 역할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얘가 끝에 문장이 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죠. 왜 안심할 수 있냐면 첫 문장 논리로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 얘가 확정 지어주고 있으니, 즉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걸 갖고 또 뭘 바라볼 수 있는 거냐면 아까 전에 봤던 맨 첫 번째 이 첫 문장으로 끝나는 얘, 이 친구가 보시면 사하라 데절트가 온도가 심하게 변해서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다 라고 돼 있는 글, 이 마지막으로 갔더니 원인 자리에 바이 원인 자리에 데절트, thermal, extremes 이렇게 훌륭하게 써 있는 걸 보고 아, 첫 번째 문장의 원인이 계속 원인이구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문장으로 모든 게 끝났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저런 거 안 나오면 다 쌩까란 얘기고. 마찬가지로 얘도 뭐 그럴 수 있겠죠. 여기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똑같은 말로 두 번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 그때도 그냥 아, A는 C랑 같은 거구나. 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 아, B랑 C랑 같은 말이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나머진 다 중간 논리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런 친구들의 눈에 넣을 줄을 알면, 이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넣을 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 이거부터 다음부터 논리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요약이 됐는데 아직 글이 남은 걸로 봐서는 여기 다음부터 논리가 바뀔 수도 있겠다. 논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예시가 되는 거고, 둘 중 하나일 수 있겠다. 글을 한번 이 갈무리 지었으니 이 갈무리 지은 상태에서 논리를 다음부터 바꿀 수도 있고 예시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약해주는 표현이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글은 어떤 식이냐? 그 요약해주는 포인트가 여기 써 있어요. 바뀌는 부분에. 그럼 우리는 그 바뀌는 부분에서 논리가 바뀐 걸 보고 여기부터 바뀌었구나 할 줄 아시면 돼요. 근데 어떤 글은 요약해주는 표현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그러면 한번 멈추고 역시 바뀌었네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거를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도 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무조건 요약해주는 표현이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 however가 들어간 친구 앞문장에 여기 지금 결과 자리거든요. Making large scale cotton cultivation immensely lucrative라고 돼 있으면 얘가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에요.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 이렇게 결과 자리 그대로 써 있으니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반복이 된 걸로 봐서는 이 다음부터는 실제 예시가 될 수도 있고 논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를 봤을 때 여기 지금 수익성이 다시 원인 자리로 가 있으니, 그리고 however가 돼 있으니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에 문제점이 딱 얘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또 여러분들이 봤던 1회
2조견 모의고사 지문으로 또 들어가서 보면 오늘 이걸 보고 한번 1회 2조견 모의고사 아마 마지막 지문일 겁니다. 그때 제가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결과 자리에 B가 있네. 다음 문장에 결과 자리에 B가 있네. B로 한번 끝났네. 그럼 여기부터 논리가 바뀔 수 있겠네. 그 다음을 봤더니 여기가 if절이 있네. 여기 모른다가 돼 있네. 몰라가지고 생기는 문제구나. 그래서 문제점 반박 시작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해 두면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됐죠? 끝. 수익성 좋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내려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가고 싶으면 그 문제가 어떤 결과를 보면 돼요. 다만 그래도 문제는 원인이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디가 지금 블러 처리가 돼 있는 상태인 거냐면 수익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인데 정확히 어떤 결과인지는 내가 모르네. 이런 상태인 거죠. 주제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원인 중심이니까. 근데 이제 일치불일치 문제 풀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확히 어떤 결과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문제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 결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대체 수익성 증가 때문에 무슨 결과가 생기고 있는 건지. 그러니 이런 컨스퀀틀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 enslaved labor. 수익성 증가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돼서 결국 노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노예들이 많아졌구나. 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에 딱 그게 결국 코튼 진 때문에 노예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inadvertently까지 씀으로써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런 결과에 따라 가는 거고. 이런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완벽하게 성립하는 논리가 되겠고, 결국 코튼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코튼진이 생김. 그래서 스피드가 올라감. 로 커튼 처리하는. 그래서 수익성이 올라감. 그래서 노예들이 많아짐. 슬레이브들이 많아짐. 이렇게. 그럼 뭐 이걸 가지고 선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선지로 가는 거를 혼자 연습하실 때도 해보시면 됩니다. 1번 선지, 첫 번째 선지 보시면 이것도 또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라 기왕 이거 하는 김에 또 잘하는 분들도 잘 까먹는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제가 또 주어타 동사, 목적어 설명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사가 포함류가 되면 목적어가 원인 된다라고 했습니다. 포함하는 건 부분과 전체이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가 되면 부분으로 전체가 만들어진다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된다고. 그래서 포함류를 말하면 보통 include, involve를 말하고 보통 거기서 다 끝나요.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이런 여러분들은 또 단어책에서 동반하다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외우시는 동반하다. 동반하다 무슨 뜻이니? 함께 가는 거요. 막 이런. 함께 가는 건 뭔 뜻이니? 뭐 함께 가는 거겠죠, 뭐. 함께 어딜 가니? 뭐 함께 어딜 가겠죠. 이런 말도 안 되게 단어를 외우는 그 동반하다. 포함하다예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크리티컬한 선지가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일단 어떤 애들은 풀 수가 없냐? 바이 명사는 뭐뭐에 의해. 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99% 인간들이 배우는 의해. 이딴 식으로 하는 친구들은 죽어도 못 푸는 선지가 이런 선지입니다. 맨날 의해 하고 있겠죠. 의해. 그 애들은 절대 못 푸는 선지죠. 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완벽한 일치예요. 이렇게 되면서 피해가 생겼다. 완벽한 일치입니다.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 돼요. 이런 게. 됐죠?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건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A 때문에 B가 된다가 다 논리거든요. A 때문에 B가 된다 해서 B 때문에 C가 되는 게 내려가는 결과로 B의 문제가 돼버리면 이 결과의 결과를 아까 뭐라 그랬죠?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논리적인 사고예요. 예상치 못한 결과구나. 아, 문제점. 결과의 결과인데 문제점으로 가는 건 예상치 못한 결과구나. 그러니까 이런 선지가 나오는 거예요. 파지티브 이코노믹 디벨롭먼트가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를 가지기도 한다. 이런 선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를 또 잘못된 수업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 야, 너 inadvertently 모르니?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와, inadvertently까지 봐야 되는구나. 이런 불상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 게 다 불상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것 때문에 말릴 텐데. 자, 불일치도 가볼게요. 이런 게 이제 다 뭐죠? 첫 번째. 문제가 없다랑 거의 같은 급이에요. 코튼진 때문에 인슬레이브드가 줄었다. 완벽하게 결과를 반대로 썼죠. 이렇게. 자, 프로피타빌리티가 증가했다. 결과. 아, 완벽해요. purely하게 beneficial. 얘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불일치. 됐죠? 3번 선지는요. 이건 또 이런 게 있죠. 주어, 비동사, 명사, 오브명사가 나오면 아마 전 이럴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브디 명사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라고. 다만 이 자리에 원인, 방법 이렇게 만약에 써 있으면 뭐 부분 이렇게 써 있으면 부분, part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devastating secondary effect 때문에 explosion profitability가 생겼다가 되면 또 인과관계를 이상하게 바꿨었죠. 이렇게 불일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여러분 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5번 선지, 5쪽 가볼게요. 5쪽. 자, 불특정 결과로 가는 글이거든요. 이거는 선지 판단 같은 건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많이 했잖아요, 오늘. 저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일치불일치 풀 때 저런 식으로 답 찍는 거 보여드릴 거니까 요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불특정 결과로 가는 글은 뭘 해보시냐면, 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특정 결과는 이거다. 딱 요 세 개를 잡아내 보세요. 그럼 나는 딱 요거 가지고 선지를 가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 이거는 그래서 1분 30초만 드릴 테니까 어떻게 결론 내리실 건지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이제 논리가 또 어떻게 잡히는지. 피크 조절이 구텐베르크가 프린팅 프레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 자체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 싱글 테크놀로지컬 발견 덕에 아주 멀티플하고 프로파운드한 체인지들이 생겼다 해서 멀티플을 본 순간 다양한 결과예요. 아, 불특정 결과다. 그래서 실제로 저거 하나만 봐도 얘 때문에 생기는 결과는 하나밖에 없다. 불일치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나는 하나씩 잡아두고 그걸로만 풀어야지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요 기술 발전 때문에 생긴 첫 번째 결과, 지식이 민주화됐대요. 첫 번째. 그리고 전 두 번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관심 없습니다. 두 번째 결과, 바로 언어가 표준화되었대요. 잠깐 질문. 표준화된 건 어떻게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럼 민주화된 건 어떻게 된 거죠? 민주화된 건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범주예요. 모두가 같다가 민주화예요. 반대가 차별이고. Finally,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을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기술 혁신 같은 것 때문에 지식의 민주화, 두 번째 언어의 표준화 하나가 된 거, 세 번째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잡아둔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선지만 가지고 판단해야겠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것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못했다. 그러면 이제 가끔은 이 아니라 꽤나 자주. 근데 이건 이제 못할 때만 하라고 알려준 거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못하겠는 분들은 당장의 효능감을 느껴봐야 되니까 하라고 시켰던 거고,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와씨 너무 어렵다. 그 이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막 다시 구조 분석한답시고 이러고 있지 말라고요. 그건 너무 별로잖아요. 너무 별로잖아요. 이 시험장에서 주저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은 혹시 요약해주는 표현이 끝에 있나를 보러 가라고 했던 거를 제가 강조했던 건 이거 진짜 할 줄 알아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수록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늘리세요. 논리 판단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게 얼마나 꿀인지 알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좋다라고 가장 좋다라고 말했던 친구가 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3년 전이죠. 2년 전이가 3년 전이니까 어쨌든 2, 3년 전에 미국 대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고 왔던 또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친구 중에 가장 괴물이에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1등 했어요. 근데 문법 수업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다 맞아요. 한 개도 안 틀려요. 그래서 문법 수업을 들어야 되네요. 그래서 옆에서 성대 문법을 주고 자 풀어볼래? 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걔는 그냥 미국에서 지내다가 이게 불공평한지 모르죠.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 10년 살았으니, 그리고 대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왔으니 이게 불공평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친구는 수업은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다 맞아요. 어쨌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정말 좋아했던 게 요약해주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자기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요약해주는 표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요. 시험장 가서 그냥 그것만 봤대요. 그러니까 다 풀리더래요. 실력이 늘수록
이게 얼마나 꿀인지 알게 될 겁니다. 실력이 늘수록. 그래서 그 친구는 성균관대학교를 빼고 경제학과로 전부 붙었습니다. 전부. 근데 성대 경제학과를 붙었던 친구도 또 우리 학원이었어요. 그 친구는 토종 한국인. 그 얘기 한번 했었나요? 토종 한국인인 친구가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경제학과를 쓴대요. 너 무슨 과 가고 싶니? 경제학과를 가고 싶대요. 정말 강사로서 이 딜레마가 왔습니다. 너무 이 친구 정보를 알고 있는 제가 이걸 말해줄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지만 안타까워 죽겠고, 너 그냥 다른 과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니? 이게 제 최선이었습니다. 없대요. 그래, 인생이 그런 거지. 배워라. 숨겼습니다. 끝까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개인정보인데. 근데 얘가 붙었습니다. 한 번은 이길만 하다. 유일하게 떨어진 데가 성대예요. 그 친구가. 대신에 서강대, 한양대, 이대, 중대 모든 학교 경제학과로 다 붙었어요. 다 같이 행복한 엔딩이 됐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걸 할 줄 알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 이 체계를 익히고 나면 한 번은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요. 누구든지. 10번 이길 필요 없으니까 연습만 잘해주세요. 그 이제 이러고 오면 다시 이제 왔더니 마지막에 버스가 있네? 와 씨 버스가 있는 문장에 또 하필 몰덴이 있네? 와 씨 이걸로 끝났네? 그럼 이걸로 끝내자 해도 문제가 가끔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운용을 하려면 여러분들 자신감이, 논리를 잡는 자신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꼭 연습만 잘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경지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6페이지 여러 원인 하나의 결과를 갖는 글이라고 돼 있죠. 얘는 제가 두 가지 패턴 알려줬거든요. 둘 중에 어떤 패턴인가 한번 정해보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자꾸 정해보는, 딱 결정 내려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복습해주세요. 이게 잘 안 떠오를 거예요. 실전에서. 둘 중에 어떤 패턴인지 제가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해주세요.
이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부정문을 바라볼 줄 알면 여기서 끝이에요. 애니 싱글에서. 그러면 웨스턴 로마 제국 싱글 팩터로 아니다. 그러면 하나의 요인만 가지고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웨스턴 로마 제국이 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충분하지 않다. 여러 원인들이 합쳐져서 multiple cause들이 합쳐져서 플러스가 돼서 얘가 멸망한 거다. 됐죠? 요렇게. 그래서 하나의 현상이 생긴 이 복합적인 이유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여러 원인들이 합쳐져서 얘가 됐구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다 원인 자리가 중요하겠죠. 어차피 결과는 로마 제국. 이게 왜 꾸린 거냐면 어차피 결과는 로마 제국 몰락이에요. 나오는 거 그냥 다 political instability 첫 번째 원인. 뭐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원인, second economic trouble, finally military pressure. 저런 것 합쳐져 가지고 로마 제국 멸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요런 원리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다시 여러분 첫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 문제점 반박은 어차피 뻔한 거라서 다시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글의 논리 다시 연습해 볼게요. 필요하지 않다 논리 반박의 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했다면 좀 달라져야 되는 태도는 바로 이 however라는 말 속에서, 이런 반박이라는 말 속에서 이 반대말이다라는 말이 지워지는 거죠. 이제 우리한테 반박은 아까 전에 봤던 결과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문제점 반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반박의 종류라면 결과가 그대로가 되는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 반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반박이 될 때는 첫 번째 이렇게 C 때문에 B가 되기도 하던데 이런 식의 반박이 있는 거죠. 그럼 A 때문에 B가 될 때도 있지만 C 때문에 B가 될 때도 있다처럼 되는, 결국 결과는 B가 돼서 B의 이유가 주제가 되는, 사실상 however가 나왔지만 주제가 바뀌는 건 전혀 없는, 이게 바로 인과관계 반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바뀌냐 안 바뀌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however가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과가 바뀌냐 안 바뀌냐가 중요한 거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거고. 그러면 however가 나왔을 때 결과, 첫 번째 문제의 결과가 여기도 없으면 그런 however는 쓰잘데기가 없는 친구가 돼버리겠죠. 근데 이제 얘가 나왔는데 결과 자리에 얘가 같이 써 있다. 그럼 하필 B를 봤는데 거기에 얘가 있네. 근데 B가 결과 자리에 있네. 인과관계 반박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이런 장치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이 글을 못 읽는 이유가 저런 장치부터 봐서예요. 잊지 마세요. 그거 하면 되는 것 같죠? 잘하는 친구들만 됩니다. 잘하지 않는 친구들은 저런 거보다 망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이런 거를 겪었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겠어요? 이렇게 안 가르치면요. 제가 어떤 친구를 봤냐면, 예를 들어 상황이 바뀌면 반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담백하게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등급의 친구가 뭐라고 있냐? 너 글 읽을 줄 아니? 자기 할 줄 안 돼요. 상황 너 뭐 했니? 상황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1865년도가 나왔고요. 1900년도가 나왔고 2005년도가 나왔습니다. 어쩌라고?
상황이 나왔다고요. 이러더라고요. 심각하죠.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인물을 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인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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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이다. 이러고 다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심각한 건데, 와, 이렇게 수업하니까 애들이 못하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빠질, 이런 모든 장치는 다 부수적인 장치돼, 부수적인. 우리가 찾는 건 얘 찾는 거지, 이 부수적인 거 보면서 막 확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결과가 B로 그대로 써 있네. 그 자리에 얘가 있네. 그럼 이거 인과관계 반박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왕한 것도 인과관계 반박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 반박이 되는 건 이런 거라고 했죠. A를 하면 B가 되는 거 맞지만 그렇다고 A를 해야만 B가 되는 건 아니고 A가 없어도 충분히 B는 할 수 있고 사실은 C로도 B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인과관계 반박인데 그 C로도 B를 할 수 있다가 되는 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뭐가 되는 거냐. 첫 번째 종류는 A와 C가 서로 동급인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A로 B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C로도 B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동급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비교급처럼 되는 거예요. 야, A로 B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A보다는 C로 B를 하는 게 더 좋다. 그럼 마치 이 문장의 논리가 A로는 별로 할 수 없다처럼 흘러가게 되는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끼리 비교가 요렇게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은 확률로 얘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던 거냐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반박의 연결사가 나오고 여기 비교급이 같이 나온다. 그러면 무지성으로 인과관계 반박이라고 봐도 된다고. 비교급이니까 원인끼리 비교했겠죠. 이렇게 결정 내리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 결과를 잡아둔 상태에서 A, 된 C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A로 B를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보다는 A로 B를 하는 거다. 그리고 앞에는 C로 B를 하는 거다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박, 사실은 C보다는 A로 이걸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논리 문제가 돼서 이런 데가 빈칸이면 however A, then C로 돼 있고 B 이렇게 있고 원인 자리 빈칸이면 then 뒤에 있는 C를 여기다 갖다 두면 빈칸이 되는 겁니다. 이 빈칸 문제 풀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논리다를 한 거고. 이런 게 다 이제 응용이 되겠죠.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논리 위에서 얘네들 갖고 놀 때까지 연습을 하라고 제가 이거를 1월 달부터 한 거예요. 1월 달부터. 이 갖고 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거를 연습하시면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충분하지 않다 논리도 해볼게요. 네, 이거 이런 거죠. A만 가지고는 B를 하기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A도 있어야 되지만 and C까지 있어야 B가 된다. 이렇게. 아까랑은 달라요. 이 둘은 둘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두 요인을 합쳐야만 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나는 뭐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이성에게 뭐 매력을 느끼고 사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귀겠다고 결정하기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만나야겠다라고 결정하기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나야겠다고 결정을 내리려면 그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이것까지 갖고 있어야 나는 만나겠다고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충분하지 않다 반박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반박과 충분하지 않다 반박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요. 인지하지 못하고. 얘의 특징은 뭐냐? 얘의 특징은 뭐냐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절대로 B를 못한다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절대로 못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난 못한다. 뭐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A와 B를 잡았을 때 나는 이거나 이걸 찾았는데 하필 그 자리에 벗이 있고 충분하지 않아 반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걸 찾는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또 배우는 논리 구조고 이제 8번, 9번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냥 한 김에 여기까지 하자. 뭐 이런 8번, 9번이에요. 딜레마 논리라고 돼 있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딜레마 논리. 딜레마 논리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반대될 만한 두 가지가 주어지는 건데 이것도 문제고요.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게 딜레마 논리.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왜 얘가 자꾸 독해 지문에 등장하냐면 이 논리학에서 여러분이 논쟁을 할 때 가장 상대방이 할 말 없게 만드는 논리가 딜레마 논리라고.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고 딜레마 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뭐 제가 다른 예시를 든 적이 있지만 이제 그거 안 들게요. 좀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예시 안 돼. 다른 예시 찾아볼 겁니다. 근데 그거만한 예시가 없어가지고 자꾸 그걸 드는데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지면 결국 한 번은 그걸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예시 안 될 거예요. 어쨌든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반대될 만한 A 상황이 주어지고 A가 아닌 상황이 주어지고 A를 상황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고 A가 아닌 상황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제시할 때도 있고 이거 가지고 순서별 문제도 푼 적 있고 여러분 문장 삽입도 푼 적이 있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A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D를 발견했고 A의 문제를 해결했다. D가 해결책. 그런데 D 때문에 E라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게 딜레마 논리. 해결책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바로 딜레마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딜레마 논리는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조금만 더 가볼까요? 그러면 딜레마 논리가 나왔을 때는요. 불일치가 어떻게 나올까요? 불일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 한쪽으로 가면 된다를 불일치로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딜레마 논리의 해결책은 중간으로 가야 되거든요. 딜레마 논리의 해결책은 중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면 된다가 다 불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D를 하면 된다. D를 하면 해결된다. 불일치. D를 안 하면 해결된다. 불일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딜레마 논리는.
그래서 이게 어떤 질문이 또 나온 적이 있냐면 이 토끼가 있어요. 토끼 한 마리가 우물에 가서 물을 마셔요. 제가 만든 집은 아니라 지출 문제예요.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고 와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물을 마시면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적은 시간을 마시면 물 제대로 못 마시고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시간 있으면 물을 많이 못 마셔서 목말라 죽을 거고, 너무 오랜 시간 물 마시면 뭐 목마르면 해결되겠지만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거고, 해결책이 뭐가 되는 거죠? 적당한 시간 먹고 나와야 된다가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 구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불일치가 뭘로 나오는 거죠? 물을 최대한 많이 마셔야 된다. 불일치. 물을 가능한 한 적게 먹고 나와야 된다. 불일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타고났거나.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잘하는 게 언어 실력이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딜레마 논리는 잘 봐두시면 됩니다. 됐죠? 딜레마. 나중에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9번이 미스테리 논리예요. 요즘 가장 핫한 친구 중 하나죠. 마찬가지로 자주 등장하는 건 모르겠는데 한두 지문씩은 꼭 나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걱정되는 걸 말씀드리면, 그 한두 지문 나오는 게 중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미 6, 70이 나오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런 분들은 한두 지문 더 맞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1번부터 5번을 할 줄 모르면요, 한두 지문이 나오든 뭐 10지문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지문 얘 틀리고 그 5개 맞은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 맞는 건 쉽다. 그런 분들한테는 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기억해놔야 플러스 점수가 되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꼭 잘 생각하시면서 알아는 두시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스테리는 별거 없죠. 미스테리는 뭐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끝입니다. 요게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다만 우리가 저거를 좀 바라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꼭 이렇게 쓰고 뒤에 그럴듯한 이유를 쓰거든요. 그럴듯한 이유. 그럴듯한 이유를 쓸 때 많이 등장하는 친구가 바로 possible. 뭐 probable 뭐 이런 친구가 되는 거죠. possibility.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possible 들어간 친구를 바라볼 때는 항상 불확실함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자고 했던 거고, 이게 그럼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면, 불확실한 이유가 나온 다음에 뭐 A 때문에 B가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C 때문에 B가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뭘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여러분, 문제 내시는 분들이 골 때리게 됩니다.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가능성 있는 이유는 이거다. 딱 요렇게 됩니다. 주제 뭘까요? 미스테리예요. however 뒤에 뭐가 나오든 미스테리입니다.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가 되는 순간 뭘 써도 미스테리예요. 100% 미스테리입니다. 이런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를 보는 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런 걸 절대 판단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이유가 나오든 미스테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쓰면 좀 꿀이긴 하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 반대로 쓰면 꿀이긴 해요. 이러면 이제 이거 보고 알면 되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 써놔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놔도 이렇게 써놔도 둘 다 미스테리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미스테리 논리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바로 불일치. 이게 공식처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딜레마 논리랑 미스테리 논리는요. 바라볼 줄 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게 자동으로 흘러가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됐죠? 자, 우리 너무 오래 수업했네요. 9시 반까지 잠깐 쉬었다가 한 지분 정도만 같이 해볼게요. 9시 반까지 10분 쉬었다가 30분에 이어서 한 지분만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갈게요.
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도 요 프린트 계속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11쪽. 미스테리 논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정도만 한번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남으면 딜레마도 보고. 자, 2분 드릴 테니까 어떻게 미스테리 논리가 된다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미스테리 논리를 볼 때, 요거를 볼 때도 사실은 얘는 미스테리 논리구나 라고 알아서 그냥 더 쉽게 보였을 거예요. 그럼 이제 미스테리 논리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얘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문장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문장의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오실 수도 있어요. 저 모든 항상 이런 친구들이 첫 문장에 있다. 이러면 아주 많이 높은 확률로 결과가 고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스테리 논리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 첫 번째 문장을 만났을 때 결과가 굉장히 고정될 확률이 높겠다. 이 글은 저기 밀리언스 오브 버터플라이들이 멀티 제너레이셔널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세대에 걸쳐서 이동을 하나 봐요. 됐죠? 이제 결과는 얘로 끝이에요. 끝. 이제 저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글 말고는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의 가능성을 닫아두고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판단이 빨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precise mechanism. 역시 메커니즘은 방법이라고 했죠. 정확한 방법은 미스테리다. 그러니까 걔네가 분명 그렇게 이동해 가는 건 맞는데 정확히 어떤 로직에 따라 이동해 가는지는 미스테리다. 즉 이동하는 게 틀린 건 아니고 분명히 그건 맞는데 걔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는 미스테리다. 이렇게 정해져 버리게 됐고 이제 아주 높은 확률로 사실상 100%예요. 그럴듯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 몇몇 연구들이 여러분 이거를 미스테리 논리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몇 연구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또 막 이거 보겠다고 이거 중요하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또 인물 나오고 태절 나오고 여기 막 읽으면서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막 끝나고 나서 뭐야 어쩌라는 거야 막 하는 거죠. 사실 선지를 보면 여러분 여기는 대절을 볼 가치가 없어요.
definitely concluded 끝이에요. 이렇게 불일치가 돼야 불일치를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미스테리 논리예요. 네, 저게 결과가 고정되겠다라고 봤으면 좀 더 빠른 판단이 가능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자, 딜레마 논리 위에도 해볼게요. 10쪽에 또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는 우리가 논리 문제 풀 때도 필요한 친구죠. when절이든 if절이든 because가 됐든 뭐 since가 됐든 as 주어 동사가 됐든 우리가 배우길 부사절은 원인이고 주절은 결과라고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기 원인에 해당하는 부사절에 결과가 내려가는 결과로 써 있으면 원인 자리에 문제점이 돼 있죠. 자, 그럼 결과 자리엔 두 가지가 돼요. 가장 기본이 첫 번째 망함, 끝, 죽음 뭐 이런 겁니다. 문제의 결론이니까 사라짐, 못함, 안 하게 됨 이런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A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또다시 원인 되는 거고 그거 해야 이 문제 해결 이런 식의 논리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해결책에 나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좀 더 복합적인 형태로 등장하는 게 그 결과가 딜레마다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복합적이겠죠. 그냥 망했다로 가는 문제도 있고 해결책으로 갈 수도 있고 결과가 딜레마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결과가 딜레마로 간다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해결책이 있기는 한데 그 해결책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면 그 반대를 할까 싶은데 그 반대를 해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여기서 확정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딜레마 논리예요.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딱 봐도 되게 특수한 패턴이죠. 그래서 특수한 건 맞아요. 특수한 건 맞지만 나왔을 때 알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흐름은요. 여기가 왼절이고 여기가 주절인데 주절의 집단이 정부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부사절과 주절에서 부사절에 내려가는 결과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주절 봤더니 인물이 바뀐다. 그러면 진짜 해결책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정부 써 있다. 그러면 뭐 자연재해가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 그럼 지금부터 여기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정부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정부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는 뭔가를 해야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딜레마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딜레마가 나오면 지금부터 해결책 하나가 제시가 될 거고 그 해결책으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반대를 하면 되는데 그 반대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 옵션 첫 번째 뭐죠? 솔루션이에요. 실제로 얘는 그래서 자연재난이 주는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결책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그 정부 개입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이 순간 딜레마예요. 아, 정부는 저 가격에 개입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On the other hand, 정부는 개입 안 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뭐가 될까요? 개입 안 해도 문제가 된다. 개입해도 문제가 되고 개입 안 해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됐죠? 이 또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아, 그래서 개입해도 문제고 개입 안 해도 문제구나. 이 바로 정부 정책의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딜레마로 나가는 글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요거 제가 제 생각에는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글이었냐면 적어둬도 괜찮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이 남편과 아내가 되는 부부가 있어요. 아내가 아파요. 문제점. 남편이 해결해 주겠죠. 솔루션이 나옵니다. 남편이 약을 구하러 갔습니다. 약사한테 약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약사가 약을 드릴 테니 $200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걸 들은 남편이 제가 지금 $100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희 아내가 죽어가니까 $100에 팔아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0 일단 드리고 제가 이래가지고 할부로 갚을 테니까 할부로 해주시면 안 되겠냐? 자기는 일시불밖에 안 받는데요. 자, 이때 남편은 더 이상 약을 살 수가 없게 됐죠. 남편에게 남은 해결책은 뭐밖에 없죠? 약사를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탈취하는 겁니다. 솔루션 맞죠? 약을 얻었잖아요. 약 구하러 가서 약을 얻었죠. 약 탈취.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솔루션으로 문제는 해결했죠. 뭘 해결했냐면 아내는 살릴 수 있게 됐어요. 일단. 하지만 감옥은 가겠죠.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시작은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 거죠. 라고 돌아서면 아내가 죽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가만히 있자니 아내가 죽고 약사를 때려 눕히자니 내가 감옥 가고 범법이 되고 이런 게 딜레마가 되는 거, 도덕적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글의 주제가 뭐였냐? 이 글의 주제가 도덕적 딜레마가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되는 글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또 뭐 죄수의 딜레마로 나온 적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남았으니까 이제 저기 잠깐 설명해 드리면 12쪽으로 가보실래요? 요게 이제 뭐냐면 12쪽, 그 다음에 13쪽, 그 다음에 14쪽. 요 세 개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이 세 쪽이 다 이겁니다. 제가 이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피해가는 구조예요. 피해간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지문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정리만 딱 해두고 끝낼게요. 다시 그 세 가지 패턴의 첫 번째는 정의하는 패턴, 두 번째는 차이점으로 가는 패턴, 세 번째는 이야기로 가는 패턴, 인물의 행동으로. 그래서 인물의 행동이 시작하고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피해가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비교 대상이 선지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선지화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가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그냥 피해가진 않을 거고 여기까지 해보고 갈 거예요. 정의하는 글은 주어의 정의라고 잡았으면 제가 찾게 되는 건 이걸 찾게 될 겁니다. 뒤에서 주어 때문에 생기는 결과. 만약에 이렇게 쓴 선지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답을 쓸 수 있는지 볼 거예요. 마치 첫 문장 논리 본 것처럼. 그래서 저걸 가지고 문제가 풀리면, 그러려면 아까 전에 했던 판단 잘해야겠죠? 저걸 가지고 선지가 풀리면 답을 찍을 거고, 이걸 가지고 안 풀리면 비교 대상으로 냈겠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마지막에 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이에요.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비교 대상인 줄 알고 푸실 때 꼭 인정하셔야 되는 게, 내가 논리를 못 잡아가지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 대상이겠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이 쓰잘데기 없는 고민일 수 있다고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차이점이라고 돼 있는 글은요, 뭘 찾아볼 거냐면 선지에서 둘이 같다, 둘이 같다,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쓴 선지. 다르다고 써있으면 일치고 같다고 써있으면 불일치겠죠. 이런 식으로 쓴 선지를 볼 거고, 이걸로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야기로 가는 글, 마지막에 오는 요약 표현에서 결과가 있는지를 볼 겁니다. 이걸로 해보고요. 안 되면 마지막. 됐죠? 근데 이 와중에 만약 시간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하나 정도 더 해볼 거예요. 하나 정도. 변하지 않는다, 불일치, 이렇게. 요거 정도까지도 해볼 겁니다. 해볼 건 다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해가지고 풀리는 문제들이면 전 그 문제를 풀 거고, 그런 간단한 판단으로 풀리지 않는 것 같다면 이건 비교 대상을 갖고 묻는 거기 때문에 다 풀고 마지막에 쉬엄쉬엄 할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고, 그럼 그 과정들을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셔야 되냐?
아, 이야기로 가는 글은 이런 게 불일치가 될 때가 되게 많네. 한양대가 이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되게 어려운 글인데 이런 거 보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봐야 보이는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기 선지들 보면서 그 선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좀 연습해 볼 테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일찍 좀 끝낼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프린트 계속 준비해 주시고 마무리 지은 다음에 바로 저기 뒤에 있는 가천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금요일날 이 자료 계속 준비해 주시면 돼요. 금요일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